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일본의 고도 선생, 고도가 우이문 다카시마 카에몬 선생의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아주 크죠. 본문만 584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양입니다. 그리고 2도 인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도 역단 주역점 책은 가격이 48,000원이고요. 제가 쓴 주역책은 38,000원입니다. 이 두 권을 합치면 8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트를 함께 구매하시면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86,000원을 75,000원으로 할인해 드리고 월간 역학 1개월분 한 권 12,000원입니다. 그거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원래는 98,000원어치가 되는 거죠. 그걸 75,000원만 내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거기로 75,000원 입금하시고 02-2264-0258로 전화하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저희가 이 책 두 권하고 월간 역학 한 권하고 해서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도역단 지택님입니다.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고 해서 입소해서 임의 초효를 얻었다. 121대. 예, 그 책으로 121쪽입니다. 친구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고 하기에 점을 쳐서 지택님의 초효를 얻었다. 임께는 땅 아래에 연못이 있는데 여기에서 택은 물이 고여있는 곳, 연못을, 그죠? 물이 고여있는 곳을 가리키고 또한 바다가 된다. 태양의 불꽃이 지구를 반사하여 해수가 증발하여 비가 되어 내려서 대지를 적시며 그 남은 물이 냇물이 되고 또한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땅과 연못이 지와 택이 서로 순환하여 끊임없이 만물을 이롭게 하는 것은 조화의 묘용이니 이 꾀를 임이라고 한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게 비유한다면 원하고 바란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 귀하는 초효인 양을 얻어 육사의 음에 응하고 있다. 제4요는 고관의 위치지만 고관은 지금 음유하면서 음덕의 음위에 있어서 그렇죠? 사효가 덕이 있는 사람이지만 지혜는 부족함이 있다. 귀하는 지금 양강하면서 양유에 있어서 지혜는 있어도 자리가 없어서 생각했던 일을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고관은 어떤 경우라도 겸손되이 몸을 낮추고 남의 의견을 들으려 하고 귀하도 역시 자신의 지혜를 감추지 말고 의견을 내세워 세상 속에 시행할 것을 바라고 있다.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있으니 의기투합하겠고 이것을 감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하는 아직 초유의 운이기 때문에 이 일을 급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 또 명리나 출세를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용을 잃을 우려가 있는데 이것이 정길, 바르게 지키고 있어야 길하다고 하는 것이다. 친구는 이를 듣고 감탄하면서 돌아갔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친구가 찾아와서 어떤 고관의 운을 점치고 싶다 하여 입소해서 지택님의 이효를 얻었다. 임꾀는 아래의 두 양이 전진하고 우의 네 개의 음은 쇠퇴하는 때로 본다. 양은 군자이고 음은 소인이다. 군자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국가는 안정되고 만민은 행복을 얻지만 소인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국가는 위험하고 만민은 곤고해지는 것이다. 군자의 도가 세상이 이루어져 국가가 태평해지는 것은 모든 이가 바라는 바이다. 지금 이 고관은 구의를 얻어 육오인 군의와 음양상하고 있다. 구의는 양이어서 강한
제덕으로 군의를 보필하고 있고 유고인 임금도 구의를 두텁게 신임하고 있다. 이것을 함임, 감임, 길, 무불리 느껴서 이만희 길에서 이롭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관의 금년호는 길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점단을 했지요. 다음 보시면 명치 27년 친구가 찾아와서 말하기를 자기의 생각은 오로지 산에 나무 심기를 업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동경으로 나가 은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집안 사정이 있어 막내딸과 미리 정혼했던 사위를 맞아 가업을 계승시켜. 그죠? 가업이 산에 나무 심기니까 아내와 딸을 고향으로 보내고자 하고 있다. 그 기륭이 어떠할지를 점쳐보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이효를 얻었다는 거죠. 임계는 서로 상임이기 때문에 서로 임하는 꾀죠. 임이라고 하고 있고 고는 어머니죠. 노모로 보고 태는 소녀죠. 밑에서부터니까 이는 노모가 소녀의 유순함을 사랑하고 소녀는 노모의 자애로움을 흠모하여 서로 임하는 모양이다. 임은 바라는 것이고 서로 친하여 나쁜 감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궤덕에 기꺼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제2효를 얻었으니 그 사이에 함임, 감임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2효와 5효의 음양이 감응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 사위가 될 남자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다행으로 속히 혼인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시기가 늦어서 내년이 되면 3효에 감임, 감언이설로 임한다 그랬죠? 무효리 이로울 바가 없다 그랬죠? 예기치 않은 근심이 생기고 더욱 늦어져 내후년이 되면 효변에 있어서 뇌택 귀매의 상이 보이지만 이것은 소녀가 장남을 따르는 상이니 의리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욕망에 따른다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혼인은 반드시 금년에 하는 것이 좋고 아내를 고향으로 보내는 것은 내후년에 지임무구의 때를 기다려야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여기 이제 이 2효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효사에 보시면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효가 느껴서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도. 함임, 길, 무불리 그랬잖아요. 그죠? 감임, 느껴서 임하니 길에서 이롭지 않음이 없으리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금년이란 말이죠. 내년이 되면 지금 감임이라고 그랬죠. 감언이설로 임해서 무율이 이로울 바가 없다. 좋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만약 효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놈이 이게 변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위에는 우레가 되고 밑에는 연못이기 때문에 내태 귀매가 돼요. 이 귀매라고 하는 것은 귀혼꾀이기도 하죠. 혼이 돌아간다고 하는. 그죠? 이 귀매가 되는데 이 위에는 지금 장남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태는 소녀죠. 그렇기 때문에 소녀가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한다고 하는 결혼이 아니라 이것은 말하자면 욕망에 따라서 서로 만난다고 하는 그런 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그것이 흉하다. 이제 그런 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명치운은 친구가 찾아와 어떤 상인의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점을 쳐서 임의 3요를 얻었다. 임괴는 땅 밑에 못이 있는 모양이다. 이것을 인류에 비하면 땅은 만물을 생육하기 때문에 어머니로 보고 태는 하나의 구멍이 있기 때문에 소녀로 본다. 어머니와 소녀가 만날 때에는 어머니와 소녀가 서로 사랑하고 소녀는 어머니를 믿고 따른다. 서로 상임함으로 입괴를 임이라고 한다. 임이란 소원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지금 점을 친 상인은 6.3의 음을 얻고 양위에 있어서 지력은 부족함이 있으나 기력은 오히려 강하고 그 기세는 강한 기운을 타고 우연히 행운을 잡아서 마음이 교만해지고 세상을 만만히 보고 이득만을 탐내고 쾌락을 찾고 있는 듯하다. 만약 기운이 세하여 자신이 계산한 것과 차이가 날 때는 비로소 꿈이 깨듯이 현재의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마음을 장래의 안위에 대비하듯 한다면 큰 과오가 없을 것이다. 그러자 친구가 말하길 역의 묘리에 매우 감복했다. 그 상인은 요코하마 어느 곳의 땅을 평당 10전에 사들였다가 운 좋게도 이를 10배의 가격으로 팔아 1만여 원의 거액을 얻었다. 그리하여 거만한 마음이 생겨 남을 우습게 여기고 마치 정신병자처럼 되어버렸다고 하였다. 나는 친구에게 역점의 진리를 설명하고 그 상인에게 충고하라고 말해주었다. 그 다음에 이제 친구가 찾아와 어떤 고관의 운을 점치고 싶다고 해서 입소해서 임의 4요를 얻었다. 임괴는 내괴인 태를 입으로 보고 외괴인 곤을 무리로 본다 이 말이죠. 예, 무리, 그죠? 여기 이렇게 음요가 쭉 있기 때문에 즉 널리 세론을 듣고 민정을 살피는 일에 임하기 때문에 이름하여 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사유는 유정의 덕을 가지고 죽은 후에 몸과 마음을 다하고자 해도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반성하고 응우인 초구의 강건함과 현명함을 믿고 이해를 다하여 이를 찾아가 마음을 비우고 그 소견을 듣거나 또는 이를 초빙하여 자신의 재능이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시정의 참고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을 지임무구, 지성으로 임하니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고관도 이 뜻을 알고 직무를 처리한다면 무구, 허물이 없게 되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명치 22년 어떤 고위관리의 운을 점쳐서 임의 5효를 얻었다. 임괴의 택은 물을 가두는 것이고 물을 가두는 것으로는 바다보다 큰 것이 없다. 해수는 태양광선에 의해 증발하고 비가 되어 대지를 적시며 남은 물은 흘러 강이 되고 마침내는 바다로 돌아간다. 바다에는 해초나 어류가 생육하고 땅에는 초목이 번성하며 새와 짐승을 번식시킨다. 게다가 인류를 키운다. 땅과 산은 원래 같은 흙이고 산과 택은 길을 통하여 서로 돕는 것이 이민가닥이다. 이것을 국가에 비유하면 현명한 임금이 나라에 군림하여 공명정대함으로 태양이나 달과 같이 신민은 각각 그 소임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또한 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고관을 제2호로 본다면 제5호의 군위에 감응하여 신임을 얻고 군명을 받들어 국가의 정무를 담당하고 있다. 정무의 운기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로 일이 이루어짐을 알고 임하기 때문에 치임이라고 하고 그 처리는 군주의 마음에 흡족함으로 대군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다. 무릇 임은 강함이 나아가 성장하는 꾀이므로 군자의 도가 세상에 행해지고 원형 이정의 사덕을 갖추고 있는 것은 건의천과 같지만 음양의 소장, 소식이죠. 이것은 천도 순환의 상칙이니 소멸하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 격렬하고 성장하는 것은 소멸하기 위해 격렬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괴가 팔변할 때는 풍지관이 돼요. 8월의 괴가 돼서 음이 자라는 때가 된다. 고로 지워 8월 유흉이라고 하는 것이다. 성인이 이 꾀에 하나여 길꾀인데도 흉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성장 후에 소멸을 내포하여 번성 중에 쇠퇴가 싹트고 있다는 하늘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 곧 흉한 것은 아니나 미리 장래에 흉함이 생긴다는 이치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 그 고관은 10월에 흉폭한 자에 의해 화를 당했다. 이것은 8월이라는 풍지관의 수의하는 것은 아니고 10월에 천산돈이다. 이게 잘못된 거죠. 군의지죠. 군의지. 수까지 늦어졌던 것이다. 점을 치는 사람도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러나 천산돈, 천지비, 풍지관의 순으로 소장 순환하는 일행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이니 신역의 경이로움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근데 이게 아마 어쩌면 이 다카시마 선생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도 이미 일본은 이 양력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월이라고 그러면 음력으로는 이게 8월이 되죠. 그대로 그것이 그렇게 본다면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책을 쓰면서 약간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 모씨가 찾아와 운을 점치고 싶다 해서 입서해서 임의 상효를 얻었다. 임께는 희망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름하여 임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금 상효를 얻었다는 것은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고 없어질 수도 없지만 이 꾀는 임무가 너무 중하여 피하려 하는 느낌이다. 현재 귀하는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거는 것과 같으니 서두르지 말라. 이게 누굽니까? 덕천가강이 독구가와 이에스의 그 말이죠. 하는 옛말을 실행하는 것이니 어떤 일이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는 매사 성공치 못할 것이 없다. 귀하의 사려 기품이 역상에 확실히 드러나 있다. 그 사람은 말하길 시에 있는 타인유심 여부도지 이게 시경 소화편에 있는 교원이라는 시예요. 남한테 마음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다 하는 시거든요. 바로 선생을 말한다고 깊이 감상이 들어왔다. 여기 보시면은 그 상륙에 돈님 길 무구 그랬거든요. 돈독하게 이만이 길하여 허물이 없으리라. 상활 돈님지 길지 제내야. 돈독하게 이만이 길하다고 하는 것은 뜻이 안에 있다 이 말이죠. 뜻을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뜻이 고상한 뜻을 그 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는 것이죠.